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외석학 14주차 영상입니다. 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강의록의 7단원 이제 무한급수 단원에서 연습 문제 1번부터 3번까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이제 주어진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여부를 판정하는 문제인데요. 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2의 n승. 여기서 이제 그 일반항을 an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팩토리얼이 있으면은 우리 비율 판정법을 이제 적용하면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항을 an이라고 할 때 이 극한값을 구해 보면요. n 팩토리얼 분의 2의 n에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2의 n 플러스 1승.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네,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n 플러스 1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은 0이니까 이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이제 발산하게 될 텐데요. 이제 절대값을 취해야 하는데 지금 일반항이 양수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이 주어진 급수는 이제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A번이었고요. B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번 문제는 이제 n과 로그 n이 이제 같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급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적분 판정법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이제 2부터 무한대까지 x 로그 x의 제곱 분의 1 dx 이 적분이 잘 계산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 로그 x를 t로 치환하게 된다면 이 적분은 로그 2부터 무한대까지 t 제곱분의 1 d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 t분의 1에 원시함수가 이렇게 되니까요. 로그 2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로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적분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적분을 지금 이제 요거를 한 게 되겠는데요. 로그부터 b까지 이 극한을 계산한 것이 되는데 이 적분의 극한이 잘 정의가 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이 주어진 무한급수 역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은 이제 삼각급수인데요. 이제 삼각급수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유용한 판정법들은 이제 디리클렛 판정법이나 아벨 판정법 이런 것이 이제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급수는요.
네, 앞에 강의록에서 언급한 디리클레 정리를 이용하면은 네, 제가 an을 n분의 1이라고 놓고 bn을 sin n으로 이제 놓게 되면은 그러면 네, n분의 1의 극한은 0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열 bn에 대해서 이 부분합을 계산을 하면은 이 집합이 6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sin 1 더하기 sin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sin n 이런 합을 생각하면은 이 값은 이제 n에 관계없이 항상 이제 6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리클레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D번은 어떻게 될까요? D번은 네, 이제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진 급수인데요. 요거는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항을 그대로 써보면요. 처음은 0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 그쵸? 네, 그리고 3분의 로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로그 4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n분의 로그 n보다는 n 플러스 1분의 로그 n 플러스 1이 작다는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정리를 하면 n의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의 n보다 이제 크다. 이것과 이제 동치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동치냐면 n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보다 이제 크다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체크를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은 네, 요거는 이제 n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증가 수열이 되고요. 실제로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은 이제 3보다는 작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이 이제 성립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아니라면 이 초록색 동그라미, 이 부등식을 이제 귀납법을 이용해서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등식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보이게 되면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an보다 an 플러스 1, 네, 일반항의 절대값을 생각을 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항의 부호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한값은 0이 됩니다. an의 부호는
교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우리 관찰에 의해서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현재 지금 일반항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급수에서 일반항은 피보나치 수열의 그 역수들이 일반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항이 이제 이 급수는 주어진 급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급수가 되겠는데요. 네, 이제 이 급수보다는 이제 저의 주장은 비교 판정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 급수보다 더 큰 일반항으로 이루어진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고, 따라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급수가 이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B1은 B2는 1이고요. 그 다음에 B2n B2n 빼기 1이랑 B2n은 둘 다 2의 n 빼기 1분의 1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할게요. B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AN보다는 항상 BN이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제 반대의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역수 부등식을 역수로 이루어진 bn분의 1 이 무한급수를 관찰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등비급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항씩 묶어서 이것의 그 합이 4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렴 bn분의 1이 수렴하고 이제 주어진 급수는 각 항이 지금 이 급수보다 작기 때문에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 주어진 급수 역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요. 네, 지금 f0x는 2의 x 그리고 이제 fn 플러스 1x는 x의 fn 프라임 x 이렇게 정의된 함수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열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A번 문제를 보이기 위해서 이 f0x는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그 테일러 급수를 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시그마 네, n은 지금 함수 열을 나타내는 첨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m으로 쓰겠습니다.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m 팩토리얼 분의 xm승 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의 x의 테일러 급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수렴 반경은 실수 전체에서 이제 잘 수렴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제곱급수의 기본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각 항을 항별로 우리가 다항식 미분하듯이 미분을 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렴 반경 내에서는요. 네, 그러면은 이제 f1x는요. 이제 문제 조건에 의해서 이것은 x f0 프라임 x인데 그래서 앞서 계산한 것에 따르면은 이제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이 1일 때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이제 보여야 할 명제가 잘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랬을 때 그래서 이쪽의 명제를 이제 귀납법을 사용해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nx가 팩토리얼 분의 mn xm 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먼저 저희 주장은 이 급수가 실수 전체에서 수렴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항을 제가 이렇게 놓았을 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았을 때 역시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이제 비율 판정법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스털링 공식을 알고 있다면은 이제 근 판정법을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비율 판정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본다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분자 분모가 이제 이렇게 지워지겠고요. 역시 또 이렇게 지워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n 플러스 1분의 x 이제 이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미 x에 대해서 이제 이 값이 그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의 극한값은 이거는 x 값에 상관없이 지금 0임을 이것은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급수가 실수 전체에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듭제곱급수 기본 정리를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할 때 이거를 항별로 미분해서 fn'(x는) 여기서 이제 요 분자를 미분을 하면요. 그러면은 m의 n 플러스 1에 x의 m-1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다 x를 곱해주면 원하는 그 등식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A번을 이용을 해서 여기 문제에 B번의 이 무한급수의 값을 이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A번의 결론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m 팩토리얼 분의 1에 fn1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m 팩토리얼 분의 m의 n승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A번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중급수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요 항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의록에서 살펴본 그 정리에 따르면은 이 급수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에 대해서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m 팩토리얼은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n에 대해서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m을 더한 것과 값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각 항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이 2의 m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것이 그 2의 x의 그 거듭제곱급수 그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m 팩토리얼 분의 1에 2의 m승 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이 급수를 생각을 하면은 다시 지금 이 x는 이 몇 급수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밑줄 친 것은 생각을 하면은 이 x 이 거듭제곱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다면은 이것의 값은 2의 2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이제 각 n번째 함수를 그 거듭제곱급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항별로 미분하고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거기에 x를 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수렴 반경이 실수 전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급수 꼴의 형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각 항이 모두 양수이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더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이 절의 4번과 5번 연습 문제를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